안녕하세요. 민정씨 아들 미나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에 대한 저의 생각과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길지만 알고만 계시면 꼭 도움이 될 내용들로 채워놨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다이어트는 과연 무엇일까요? 체중을 빼는 것이 다이어트라고 불렸지만 현재는 체지방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그럼 체중은 빠졌는데 체지방이 올랐다면 그건 과연 성공적인 다이어트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체중이 아니라 목적을 체지방 감소로 보아야 합니다. 체지방 감소를 위해서는 딱 두 가지만 신경 써주세요. 제가 생각하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간과 호흡입니다. 먼저 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식사를 에너지원으로 만드는 아주 중요한 장기 중의 하나입니다. 간이 건강하다면 많은 식사량을 에너지원으로 효과적으로 공급하면서 몸의 활력을 계속 돌게끔 해주는데요. 만약 간이 약해져 간다면 식사량을 에너지원으로 100% 바꾸기 힘들어지고 더 심하면 지방간, 간, 섬유화 등이 생기겠지요. 그럼 우리 간이 왜 약해져 가는 걸까요? 그 이유는 자연적인 노화를 제외하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음식과 스트레스죠. 간을 굉장히 피곤하게 하는 음식은 뭐니 뭐니 해도 술입니다. 술을 해독시킬 때 간은 과부하가 걸리게 되고 계속된 과부하는 결국 오래된 휴대폰처럼 느려져 버린 성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몇몇 분은 술을 많이 마셔도 이쁜 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그 이유가 여러분들이 술을 마셔도 되는 이유는 절대 아닙니다. 그분들은 훨씬 더 유전적으로 좋은 간을 가졌거나 우리가 안 보는 순간에 훨씬 더 많은 노력을 쏟고 계실지도 모르니까요. 두 번째 음식은 설탕입니다. 설탕은 간에 굉장히 치명적이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당뇨의 상관관계에서 빠질 수 없는 설탕은 사실 간에서 술을 해독하는 과정과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술과 설탕 혹은 정제 탄수화물을 끊는다면 여러분의 간은 조금 숨구멍을 틀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술과 설탕이 아니더라도 과식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간은 훨씬 더 일을 적게 할 거죠. 만약 이 세 가지를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살이 안 빠진다면 여러분의 간은 과부하만 안 걸린 상태이지 성능은 여전히 느려져 버린 거죠. 간을 회복하는 데는 역시 잘 먹고 스트레스를 적게 받아야 합니다. 제가 잘 먹어야 된다고 했는데 또 잘 먹으면은 당 수치가 올라오고 또 간이 과부하가 걸리는 건 아닌지 두려우실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해드릴게요. 혹시 자연식물식과 키토제닉식을 들어보셨을까요? 쉽게 얘기하면 채식과 육식 다이어트의 식단을 뜻하는데요. 이 두 가지 식단은 대표적인 당 수치 조절에도 크게 효과를 보인 식단입니다. 다이어트 효과도 많이 알려졌고요. 물론 이 두 식단을 가지고 어떤 식단이 맞다 틀리다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단 왜 이 두 가지 식단이 다이어트 성공 사례가 많은지 알아보는 게 낫겠죠. 자연식물식과 키토제닉식의 공통점은 안정된 영양 공급입니다. 간에 부담을 주지 않고 영양을 적재적소에 줄 수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두 가지 모두 초가공되지 않은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단백질과 탄수화물, 무기질 등을 자연 상태에 가까운 음식에서 섭취하는데요. 이것이 간에 무리를 주지 않고 에너지원을 만들어내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식물식 또한 채소를 많이 먹는 게 다가 아닌 뿌리채소, 견과류, 과일 등 그 비율에 맞게끔 자신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계산해서 먹어야 하기 때문에 영양학에 능통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키토제닉 또한 지방 위주로 먹지만 아무 지방을 먹는 것이 아닌 자연에서 오는 지방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이 또한 초보자가 쉽게 할 수 있는 식단법은 아닙니다. 이 두 식단 모두 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들과 이별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참고로 저는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2016년경부터 하였습니다. 꾸준히 하지는 않았지만 정확히 내 몸에 키토시스 상태를 만드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 시에 키토제닉 다이어트, 즉 고지방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요.
논문이나 사례로서 자연식물식으로도 근육량을 만들 수 있다고 나와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고기를 먹는 즐거움을 끊지는 못하겠어서 키토제닉을 선택하였습니다.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간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영양분을 잘 공급받으려면 결국 자연 상태에서의 음식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밥은 못 먹냐고요? 밥은 이 두 식단에서 간단하게 먹어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는 곡물 중 빵, 면, 떡 등은 곡물을 가루화시킨 것이기에 초가공에 가깝고 이 두 가지 식단에서는 그다지 환영받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이 두 식단을 하기 싫고 다이어트에는 성공하고 싶다면 평소에 먹는 일반식 집밥 기준에서 초가공류의 음식을 피하고 단당류와 정제 탄수화물의 양을 줄이고 부족한 칼로리를 자연지방, 즉 고기나 계란에서 조금 더 채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식후 혹은 식사와 함께 사과식초를 섞은 탄산수 등을 마시면 소화효소가 더 나오게 되므로 간에 조금의 부담감을 덜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간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게 된다면 당장 살이 빠진다는 것보다는 간의 성능이 차츰차츰 올라오는 것이 느껴질 거예요. 간의 성능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무조건적인 단식과 운동은 결국에 요요 확률만 올리게 됩니다. 간이 회복하였다면 일상의 피로감이라던가 수면질이 많이 개선된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간이 어떠한 식단을 하든 회복이 되었다는 전제 하에 그 다음에 중요한 요소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호흡입니다. 이 호흡은 자연스럽게 호흡량을 늘리는 방법과 인위적으로 호흡을 늘리는 방법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자연스럽게 호흡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근육량이 많고 또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고강도 웨이트를 즐겨 하시는 분들은 살을 뺄 수 있는 확률이 높죠. 이 호흡이 왜 살 빼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냐면요. 한 가지 사례를 좀 들자면 보통 과도한 비만으로 인해서 호흡계 질환을 가진 분들이 아니시라면 일반적인 천식 환자 및 호흡기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대체로 말랐습니다. 그 이유는 보통 사람들보다 숨이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평소에도 내가 중장거리 러닝을 할 만큼의 산소량이 들어오기 때문인데요. 그럼 숨을 잘 쉬어도 살이 잘 빠지나요? 아니요. 결국에는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지 살이 빠질 수 있습니다. 간의 기능, 근육의 기능, 호흡의 기능 등이죠. 내가 달리지 않아도 많은 근육량을 확보하신 분은 결국에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나도 의식하지 못한 채로 몸에서 알아서 산소 호흡량을 확보하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활동 자체가 기초 신진대사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과연 나의 간에, 근육에, 호흡에 얼만큼 신경 쓰고 있으실까요? 당장에 나의 뱃살에 신경이 쓰여 식사량을 극도로 줄이고만 있지는 않으실까요? 만약 내가 간이 회복되고 영양적으로 완벽하다면 숨이 찰 정도로 웨이트를 하셔도 되고 또 뛰셔도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빠지실 거예요. 다만 숨도 안 차는 러닝머신, 걷기는 그저 여러분의 귀중한 관절과 시간만 뺏어갈 뿐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서술해 보았는데요. 물론 이 내용을 가지고 당장 내가 어떻게 해야지 라는 분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하고 있는 방식을 말씀드려도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고 또 체질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다이어트의 요점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 어떠한 식단이 되었던 구성은 훌륭하게, 어떠한 운동이 되었건 산소 호흡량은 최대한 많게, 어떠한 삶을 살고 계셔도 스트레스는 최대한 줄일 수 있게 조절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다이어트는 무조건 성공하실 겁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나의 다이어트를 점검받고 싶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